저 잠깐 추가로 OT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가 물리학을 배워야 되는지, 배워서 어디 써먹는지, 과연 이게 나에게 도움은 되는지, 그 물리학은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왜, 목표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물리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정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왜 배우는가, 왜 배우는가. 물리학은 애초에 이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은 미래 예측이 돼요. 뭐 쉽게 생각하면 몇 초 뒤에 뭐가 충돌할지, 뭐 우주선이 뭐 몇 초 뒤에 어디에 도착할지, 뭐 이런 것들, 뭐 자동차가 뭐 자동차 센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미래 예측인 거죠. 뭐 곧 충돌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 뭐 가까운 미래라든지 먼 미래라든지.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뭐 운석이 충돌합니다. 운석을 뭐 핵으로 폭파시켜서 지구를 지키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다 물리에서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수학과 물리의 콜라보죠. 뭐 다른 학문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뭐 이러한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를 지켜야 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공학에 사용이 되는데, 공학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학이 뭘까? 그렇게 공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딱히 뭐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학 일반이라는 과목도 가르치게 됐는데, 공학 일반 책에 보면은 공학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술이 있으면 그 위에 공학이 있는 거예요.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공대생, 공돌이들이 다 공학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물리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는 뭐 내가 못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공대 계열을 지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대생 필수 과목이에요. 대학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조금 배우고 가는 게 대학교에서 좀 편하겠다. 그런데 왜 물리를 깊이 하느냐? 당연히 선택 인원이 작으니까요. 왜? 미래 예측하는 거 어렵거든. 수학 어렵거든. 그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건 여러분 이제 대학 진학인데, 학종이랑 교과가 있어요. 교과는 오로지 내신빨이고, 학종은 이제 내신에다가 뭐 기타 등등. 내가 이제 공대 계열을 하려면 뭐 나 물리했다. 나 물리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실이 교과에 많이 비중을 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물리 안 듣고 공대에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냥 화학 생물하고도 뭐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리를 하는 게 이래저래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많은 과목에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해보면 쉽지가 않죠. 물론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은 자리가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내신 경쟁이라는 게.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주로 수업을 내신도 내신이지만 다 같이 모의고사를 고득점을 받는 위주로 해서 전국 단위로 좀 여러분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되고,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 그 선생님은 항상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이제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좀 멍청할 때, 그렇죠. 좀 많은 지식이 없을 때, 멍청하다기보다는 지식이 쌓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애초에 처음에 필라서피, 철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철학.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래서 뭐 이제 인간이 점점 살만해지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그 자연이 어떻게 보니까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있더라.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물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물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근데 물리학이 발전은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설명하는 도구로 수학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제 수학이 물리학의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 그다음에 점점 학문이 진화되면서 이제 화학도 생기고 생명과학도 생기고 그다음에 지구과학도 생겨났죠. 그러니까 우주로 또 눈을 뻗친 거죠. 지구만 생각하다가 지구가 우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우주는 어떤 존재인가 이러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눈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화생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학문의 발전 순서예요. 물화생지라는 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물리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물리가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에요. 기초가 탄탄해야 되죠. 이렇게 그렇다고 뭐 물리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또 물리를 이 모든 과목을 사실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2개밖에 안 배우는 상황이 조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물리가 기초 과목이면서 자연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원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조금 깊이 갈수록 어렵지만 고등학교 수준은 그렇게 안 어렵다.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더 쉬워졌다. 내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물리학 구성을 보면 크게 3단원입니다. 1단원과 2단원, 3단원. 1단원은 역학입니다. 역학은 뭐냐? 말 그대로 힘력자예요. 뭔가 힘이 들어가는. 물체의 운동, 물체가 운동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자동차가 뭐 굴러가고, 뭐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고, 뭐 이런 것들,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역학이 제일 어렵다는 거. 눈에 보여서 그런지 더 어렵게 내요. 그 다음에 전자기. 특히나 여기 이제 전기와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린 주로 전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전기 자기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뭐 번개 같은 것도 사실은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배울 거고, 그다음 파동하면 뭐죠?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에스파, 피파 이런 거 있나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도 파동인데 빛과 정보통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와이파이도 쓰고, 뭐 LTE도 쓰고, 뭐 전화도 쓰고, 정보통신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보통신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계속 빠른 인터넷이 나오고 있고 4G, 뭐 5G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내용은 뭐 많진 않은데 지금 조금 늦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좀 열심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물리를 선택하기 전에 뭐 이런 거를 설명을 좀 듣고 물리가 필요한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선택을 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해라. 뭔 과목인가 이제 뭐 자료는 나눠주죠. 그래서 조금 고등학생 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뭐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뭐 인터넷에 구글링을 한다든지 뭐 검색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선택 물리학을 선택한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좀 잘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